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치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성 면접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성 면접에 연출 노하우가 필요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성에 무슨 연출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필요합니다. 자, 과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성이 뭔지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인성이 뭘까요? 뭐 착한 사람이요? 아니면 말 잘 듣는 사람이요? 자, 기업에서 판단하는 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적극적인 성향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뭐 보통 시키는 일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동안 열심히 산 거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자, 하지만요, 같은 사람이라도 굉장히 서로서로 스타일이 다르죠. 자, 어떤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만 그냥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이지만 더 좋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개선시키고 또 뭔가를 새롭게 더 바꾸고 이런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이라고 면접에서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협력적 성향이라고 하는데요. 자, 서로 같은 사람들이 전부죠. 그러니까 즉 자신하고 완전하게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합쳐지려면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상대방 관점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또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죠. 자, 이런 모습들을 또 면접장에서 집중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조직 적응성 성향이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많은 일들을 한다는 것보다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해서 자기 일을 잘 했을 때 그 조직에서 보다 더 큰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지원자들의 그런 많은 경험들 상황에서 과연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내고 또 집중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주요한 인성의 한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보이는 인성과 들리는 인성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들리는 인성이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들리는 인성은요, 귀로 듣는다는 뜻이죠. 자, 뭘 들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지원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지원자들이 자꾸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학생회 활동 경험인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기획을 하고 또 실천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을 잘 끝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진행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어려움을 말하는 그런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사람들이 더 면접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지원자들을 면접관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이제 말버릇과 관련된 건데요. 말끝마다 뭐 엄청나게 뭐 완전히 뭐 정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의 말에 과장성을 부여해서 말하는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인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그렇게 과장하는 스타일 면접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보이는 그런 인성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말이 굉장히 지원자가 빨라요. 자, 저도 뭐 강의하면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말이 빠르지만 면접장에서 특히 막 말을 빨리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인성으로 면접관들은 파악을 할까요? 급한 그런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판단을 하겠죠. 자, 급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 실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자, 두 번째, 표정이 없는 지원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나름대로 긴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는 하겠지만 앞으로 고객을 만나거나 그리고 또 이렇게 팀워크가 중요한 그런 환경에서 무표정으로 일하는 거 좋지 않다고 면접관은 판단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나친 제스처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손짓, 그리고 막 어쩌다가는 박수, 그리고 머리도 가리키고 뭐 정말 다양한 제스처를 쓰는데요. 자, 이런 제스처를 쓰는 사람들은 약간 정돈된, 안정된, 그러니까 그런 인성들이 좀 부족하다고 면접관은 판단을 합니다. 저는 지금 동영상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좀 여러 가지
동작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좀 진지한 태도로 면접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약간의 연출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연출을 해야 될지 이제 인성의 정체를 파악했으니까 다음에는 연출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관은요, 일단 외운 티 내는 지원자를 싫어합니다. 자, 외운 티를 내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뭔가 준비를 해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만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외운 티가 나겠죠. 자, 외운 티를 안 내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바로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 예를 들어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라면을 먹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가지고 한번 외운 티 안 내게 연출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잘 보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라면을 먹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자, 두 번째도 들어볼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라면을 먹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자,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강조하는 부분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운 티를 내지 않게 연출하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열심히 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머릿속에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은 그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계적이고 영혼이 없는 그런 멘트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과연 무엇을 강조해야 될까? 그 강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면접관은 즉답을 싫어합니다. 즉답이 뭐냐고요? 면접관이 얘기하자마자 질문하자마자 지원자가 바로 답변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자, 지원자 대학 생활에서 가장 본인에게 큰 의미가 있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마자 지원자가 내 학생의 활동 경험입니다 하고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아주 준비를 했네. 이렇게 외워갖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연출법이 필요하죠. 자,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라고 일단 얘기하고요. 잠시 공백을 갖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지원자 대학생활 경험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경험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네, 대학생활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경험은 바로 학생의 활동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이 이어나가면 굉장히 멋있는 답변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공백이 너무 길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또 한참 또 멍하게 있다가 답변하면은 또 듣는 사람 또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면접관은 많은 말을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몇 개의 질문을 못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30분 진행되는 면접에 지원자가 약 4명 정도, 5명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은 한 사람당 받을 수 있는 질문은 많아봤자 4개, 5개, 6개, 정말 7개, 7개면 굉장히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면은 그 시간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연출하는 방법은 뭔가요? 바로 두 가지식 표현입니다. 모든 그런 전문가들이 두 가지식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두 가지식 표현은 누구나 다 알아요.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근데 정작 자기가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식 표현을 잘 쓸 수 있도록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질문의 끝부분을 그대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자, 지원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도 많이 만났죠? 어떤 고객이 가장 까다로웠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 질문의 끝을 반복해서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던 가장 까다로웠던 고객은 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 이런 연출법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면접관은 반복하는 말을 싫어해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했던 얘기 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반복하는 말을 피하는 노하우는 뭘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씩 표현입니다. 자, 먼저 일단 결론을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유를 설명하면 같은 말이 반복되는 위험성을 굉장히 많이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면접관은 아는 척 싫어한다. 아는 척을 싫어한다. 자, 맞아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전혀 엉뚱하거나 또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섣불리 혹시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해서 무턱대고 답변을 한다면 정말 엉뚱한 답변이 되고 또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고 그런 느낌이 들면 다시 한번 면접관에게 여쭤보세요. 면접관님, 방금 말씀하신 게 혹시 연력학 제2법칙의 응용을 여쭤보신 게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어 보는 것도 한두 번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멋대로 이런 질문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전혀 엉뚱한 답변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물어봐서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인성을 그렇게 노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말 모르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죠. 자, 하지만 보통 많은 지원자들이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동영상 듣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면접장 나가서라도 바로 찾아보고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적극적인 인성들을 표현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면접을 대비해서, 인성 면접을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연출을 해야 되는가도 배웠으니까요. 우리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필요한 것들이 한 5가지가 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면접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자, 면접 시나리오가 필요한 이유는요.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어느 정도는 이미 준비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면접 시간이 아까 짧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접관도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죠. 자, 그래서 엉뚱한 그리고 아주 독특한 질문들보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 지원자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기본적인 질문에만큼은 확실하게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구성해야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분 자기소개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입사 지원서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졸업 프로젝트로 A라는 거를 내가 그동안 잘했다라고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썼다면 면접관은 어떤 걸 물어볼까요?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A라는 주제를 선택해서 졸업작품을 진행하셨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이 오겠죠. 자, 이거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시나리오를 좀 적절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는 모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인지상이요. 그 인지상에 매칭을 해서 나의 관련된 경험을 연결을 하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지상 중에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있다면 내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가장 도전적인 경험과 서로 연결을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아킬레스요. 아킬레스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질문들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학점이 낮은가? 왜 자격증이 없는가? 이런 질문들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자, 이런 질문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어필 시나리오입니다. 경험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경험이 남들은 잘 하지 않았던 나만이 가장 독특하게 강조할 수 있는 경험인지 이런 시나리오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면접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특히 직전에 나왔던 질문들 잘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또 빈도수가 많은 질문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특한 질문들도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독특한 질문이라는 것은 그 면접관 중에 어떤 분이 즐겨 쓰는 질문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면접관님들이요, 하루마다 꼬박꼬박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연간 행사로 진행되는 면접이기 때문에 공채의 경우 이렇게 주로 하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는 기업 정보입니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내가 그 기업에 정말로 애착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기업에 대한 이슈, 그 기업에서 가장 이제 새롭게 뭐 진행되고 있는 신규 사업이라든가 어떤 이슈들이요. 자, 그다음에 그 기업이 새롭게 노력하고 있는 거, 뭐 신제품을 새롭게 출시하거나 어떤 큰 계약을 새롭게 수주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어떤 노력들, 성과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 기업의 공장이 어딘지, 뭐 작년 매출액이 어딘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기업이 이제 어떤 사업을 더 주력으로 가야 되는지, 또 어떤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하는지 이런 개인적인 생각들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그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 기업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이런 공헌 방안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정보인데요. 이거는 역량 쪽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직무가 과연 어떻게 내용이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직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며 그리고 앞으로 실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잘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준비할 거 많죠. 근데 이 중에서 다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개, 5개 정도 아마 그 정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취준생이라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더 확실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면접 대응 포인트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인재상을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재상에 맞게 자기 경험을 잘 연결을 시키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 경험을 잘 분석해서 어떤 경험이 어떤 직무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는지 또 인재상 내용 중에 어떤 부분과 일치하는지를 그 경험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솔직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질문하신 그 부분만큼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지만 이 강의장 나가자마자 꼭 제가 정리해서 기억하겠습니다. 또는 질문 주신 A는 제가 모르겠지만 관련성 있는 B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적성을 좀 많이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외형적인 인상이요. 말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그렇게 표정도 밝게 접근하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면접 전체를 포기하지 않는 근성, 그 근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면접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장악하면서 면접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성 면접 어떤 연출이 필요한지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면접에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